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던 남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이렇게라도 속에 응어리져 있던 제 사연을 글로나마 털어버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12살 된 딸을 보며 술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결심하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 사연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입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길을 지나가던 중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 가진 것 하나 없던 저는 용기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을 거절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애한 끝에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의 아내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가정사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살아온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아빠 밑에서 커왔지만 나중에 저를 할머니 집에 놔두고 아빠는 새엄마와 함께 새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키운 건 할머니셨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시는 부모 얼굴 보지 않겠다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배운 것 없이 일을 처음 접하게 된 게 건설 현장이었고 아무리 막노동이라도 이 안에서도 직급과 체계가 잡혀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 기술도 열심히 배우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 관리 감독자가 된 시점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함께할 배우자를 상상했었는데 그게 지금 만나게 된 아내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천생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 가분했던 아내는 제가 살아온 환경과 또 다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는 도중에 부모가 이혼하였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고아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꽃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들이 더욱더 제 마음을 자극했고 평생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결정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고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제 아내는 결국 제 말은 무시한 채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완공 시기보다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잦은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건이 터지게 된 그날 또한 저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이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으니까 일 끝나면 1박 2일로 함께 여행이나 가자. 당신도 많이 답답하지?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오자고. 그래요, 여보. 저야 어디든 좋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좀 늦게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예약된 화분들 준비해야 하거든요. 저도 어차피 늦게 집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항상 일 조심하고 천천히 오세요. 맛있는 야식 만들어 놓을게요. 그렇게 아내와 저녁 시간에 잠시 통화를 한 후 저는 곧장 일하러 현장에 들어갔고 몇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났고 먼지를 털며 차에 올라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집에 도착한 건지 꽃집에 아직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일단 꽃집으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아내가 일하는 꽃집에 도착을 했는데 불이 꺼져 있었고 이미 퇴근한 것 같아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통화 연결음만 들려오고 있는데 받지를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빠르게 집으로 출발하려고 핸드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반가워서 핸드폰을 귀에 대는 순간 다급한 아내의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옆집에 불이 났어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어떡해요? 할머니와 손녀딸 둘만 살고 있잖아요. 밖에 나와보니 할머니 모습은 안 보여요. 안에서 딸아이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떡해요? 여보, 구급차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 119 금방 도착할 거야. 나도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일단 건물 밖에 나와 있어. 금방 도착해.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저는 악셀을 힘차게 밟았고 비상등을 켜고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따라 신호는 모두 걸렸고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저는 집 앞에 소방차들이 건물의 불을 끄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은 아내가 걱정돼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화재가 난 건물에서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을 빠르게 구급차로 옮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들것에 실려 나왔고 뒤이어 여자아이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아내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미동조차 없었고 저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수술실로 빠르게 옮겨졌고 손톱을 깨물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던 저는 제발 저희 아내를 살려달라고 울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내는 제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간호사가 다가왔고 옆집에 있던 여자아이의 보호자 되냐면서 저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잃고 있던 여자아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길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자아이가 눈을 뜨면서 저를 보고 처음 꺼낸 한마디는 다름 아닌 아저씨 죄송해요 였습니다. 최대한 진정하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듣고 싶다 말했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술을 드시고 난리 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만 놔두고 아빠 엄마 돌아오지 않으셔서 할머니께서 혼자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셨거든요. 그동안 많이 지치셨나 봐요. 아저씨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돈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라며 최근 들어 계속 술을 드셨는데 술 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 한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난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정신을 잃으셨는데 현관의 신발장이 무너지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아줌마가 저를 보시곤 조금만 기다리라며 119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솟아오르는 불길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졌고 아줌마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앞에 있던 신발장을 아줌마께서 필사적으로 밀치시더니 물이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고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시고 현관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 천장이 무너지면서 갇혀버렸어요. 아줌마께서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진정시켜주셨는데 뜨거운 열기에 젖은 이불이 말라가니까 아줌마께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서 이불에 부어주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으시더니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아줌마한테 가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때 현장 상황을 듣게 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살리겠다고 한 행동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제가 살아왔던 과거와 너무 비슷했던 점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자아이는 군데군데 화상 자국 때문에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저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들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아이를 데리고 저는 집으로 향했고 이런 상황을 보호센터에 알린 후 다음날 직원분께서 여러 가지 상담을 거친 후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매일을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현관문을 열면서 맛있는 밥 해준다며 장바구니 들고 있는 아내가 들어올 것만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에 쩐 상태로 잠이 들었고 아내의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서 들리는 듯해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작년에 옆집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여름방학 때 옆집 아이와 함께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안에는 제 아내와 옆집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안방 화장대에 액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었던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몸이 많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내는 옆집 아이와 제가 알지 못하는 서로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나 불길 속을 뛰어들 수 없을 텐데 보호센터에 보내진 아이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보호센터에 찾아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말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꽃집에서 함께 있었고 점심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엄마처럼 대해줬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과거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아내는 이 여자아이에게 잘 해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들에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보호센터에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성인 남자가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는 많이 엄격하고 까다로웠고 가정법원에선 은솔이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여 여러 가지 절차와 상담을 통해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은솔이가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이고 지켜줘야 될 존재로 바뀐 소중한 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은솔이가 바르게 잘 자라고 하고 싶은 거 뭐든 해주고 싶어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 아내가 보고 있었다면 많이 기뻐했을까요? 지금은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아내가 생각나고 보고 싶지만 우리 딸 은솔이와 함께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제 가슴속 한편에 아직 남아있던 힘들었던 감정들 여러분들께 꺼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